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셨죠? 저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영화도 질리도록 봤습니다. 또 어제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려야 된다 하고, 급히 컴퓨터를 켰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양치도 안 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는데, 약간 뒷북이긴 하지만 제 미국 증시 폭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헝다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라고 하죠. 현재 부채가 약 350조 정도라고 하는데 파산 위기에 이제 몰리면서 부채 상환이 안 되면 줄도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헝다그룹의 부채가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중국 정부에서 구제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가뜩이나 요즘에 뭐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헝다그룹의 파산 소식까지 전해지니까 주가가 사실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2% 넘게 급락을 했고, 그나마 다우지수와 S&P 500은 1% 후반대로 선방을 했죠.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었는데, 이 장 막판에 그나마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이제 FOMC 정례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또 테이퍼링을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아마도 올해 말이면 테이퍼링이 늦어도 실시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거의 뭐 지배적입니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이미 뭐 몇 달 전부터 한참 동안 얘기가 나왔던 거라 이게 뭐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 갑자기 헝다그룹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간 상승작용을 일으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종목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완전히 그냥 빨간 세상이죠. 테슬라와 아마존은 3%대 폭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당연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4% 폭락을 했고요. 뭐 한 종목 빼고는 전부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타격이 정말 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로 추정하는 SOXL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10% 넘게 빠지는 것 같았고 FNGU 얘 12%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코인도 하고 있는데 코인 와 진짜 며칠 동안에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국내 증시가 지금 추석 연휴로 인해서 개장을 안 했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국내 증시까지 개장을 했었다면 아마 삼성전자도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히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누가 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 이쯤에서 전량 현금화시키고 시장을 잠시 떠나 있어야 될지 아니면 일부만 현금화시키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역발상으로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하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전량 홀딩하면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갈지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주식 잘한다고 소문이 날까 아마 많은 고민들 하실 텐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알 정도면 이미 세계적인 부가 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내가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저점 재진입하는 게 맞다. 아마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타이밍만 제대로 맞출 수 있다면 분명히 이게 현명한 선택인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가 저점이고 언제가 고점인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락장을 예상해서 현금화를 시켰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급등장이 나온다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락장이 뻔히 예상되는데 전량 홀딩하는 것은 너무 멍청한 것 같고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지금이 딱 그렇게 많이 고민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고점과 저점을 맞출 능력이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예 예측을 포기하고 지금 전량 홀딩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저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나는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고 저점과 고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간이라도 가자는 마인드로 가만히 있는 것이지 하락장이 절대 안 올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풀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홀딩하지는 못하겠죠. 만약에 폭락이 오면 큰일 나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윳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 못한 정말 심한 폭락장이 온다고 해도 물타기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장 예측할 능력은 안 되지만 적어도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으면 땅 따구는 생긴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내가 무리해서 지금 풀대출 받은 상태라면 절대 존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대출받기에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작년 저점 대비 지나치게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증시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좀 거품이 낄 대로 꼈고 언제 폭락해도 사실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국내 증시도 크게 다르지 않죠. 뭐 카카오처럼 한참 잘 나가던 종목이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언제 폭락장이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좀 무리하게 투자할 타이밍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니까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잃지 않는 것도 훌륭한 투자니까요. 너무 한 방을 노리시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추석 연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더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보러 갈 거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